요양시설을 찾으시는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요양시설을 갖고 계신 분,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반갑습니다. 편안히 MC 여유정. 편안히 대표 미성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도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네. 정성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릴 텐데 오늘은 사실상 사연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연을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땡땡 씨죠? 여기는 땡땡 경찰서인데요. 됐어요. 끊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한 저는 전화를 단호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땡땡 경찰서라니까요. 거기가 경찰서면 여긴 백악관이다. 전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고 약이 올라 볼탕을 먹일 생각에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시라요. 여보세요? 그저 여기는 북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아무개 씨 조카 되시죠? 예?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아무개는 얼마 전 돌아가신 저희 고모님 성함이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이아무개 씨 조카 되시죠? 돌아가신 이아무개 씨 일로 아셔야 될 일이 있어서요. 저희가 좀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경찰서로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아유, 괜찮습니다. 많이들 그러세요. 여튼 몇 월 며칠 2시까지 땡땡 경찰서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일로 저한테 전화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좀 안 좋은 일이라서요.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갖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석호 형사입니다. 돌아가신 고모님께서 미혼이시다 보니까 배우자도 자제분들도 없으셔서 가까운 가족을 찾다가 조카분에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일로? 고모님께서 실버타운에 계셨었죠? 네. 저도 한국분인 고모라 종종 찾아갔었죠. 그때 간병인이셨던 분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정말 착하시고 일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그건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은 그게 제가 형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고모는 미혼의 치매기가 있으셔서 실버타운에 살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재산이 있으신 터라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계신 간병인 분도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신 분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간병인이 고모님이 치매에 걸리신 걸 이용해서 고모님 통장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범죄고요. 액수도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0억이 넘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치매이신 데다 오랜 시간 간병을 해준 사람이라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아무도 몰랐을 이 사건. 그 간병인의 아들이 저희 고모 통장에서 빼돌린 돈으로 거액의 도박을 하다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직업도 없는 도박꾼의 통장에 거액의 돈이 수백 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분들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신 고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게 실은 이번 주에도 기사로 나왔거든요. 한 달에 몇 건씩 지금 기사로 나와요. 이런 사건이 한 달에 몇 건씩이면 엄청 자주 있는 거잖아요. 밝혀진 건 몇 건이고요. 최근에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아는 큰 기업에서도 이런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네네. 어떤 육체적인 네네. 그런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런 재산적인 피해가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무수히 일어날 일들이고요. 가족들 이렇게 조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연락할 수 있는 친척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보면은 아들이 간병인이랑 짜고서 치매 걸리신 아버님 돈을 이제 인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들 참 많은데 우리 변호사님께 또 한번 이런 상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질문만 이게 실질적으로 네. 실제로 이런 네. 일이고요. 노인 어르신께서 실질적으로 뭐 비밀번호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부주의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사실상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현금 인출이라든지 그런 걸 부탁한 경우가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법상은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 그런 허락을 형식적으로 네.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네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고 최근에 어떤 사안에서는 약 7년간 본인이 돌보던 그 환자의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한 13억 원 정도를 인출해서 가져간 사안이 네.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됐고 네. 액수가 13억으로 5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네. 의해서 처벌이 됐고 그 사안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걸로는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도 물론 범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내가 서로 평소에 어. 아주 잘해드려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쓰라고 허락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재판부에서는 진료 기록이라든지 예. 다른 분들의 증언 같은 네.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어떤 치매 상태, 심신 상태, 네, 상실 네. 상태를 이용해서 돈을 편취한 걸로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범인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피해로부터 그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성년 후견 제도를 신청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가족분들이 그냥 대표자를 지정해서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네. 있도록 가족분들끼리 의논을 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네네. 의논이 안 되면은 법원에다가 성년 후견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가족분들이 안 계시다면 현실적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은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기 전에 이렇게 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통장이든 맞습니다. 카드든 어디다가 따로 이렇게 숨겨두시던지 아니면 그 돈을 어디다가 위탁을 하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믿을 만한 같아요. 분한테 뭐 네. 가족이 없다면은 믿을 네. 만한 분한테 미리 위탁을 하는 게 좋겠죠. 네네. 뭐. 이게 지금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렇죠. 저희 편안위에서 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보험이랑 관련 법률을 쉽게 할 수 있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네네. 아마 올 가을쯤부터는 시청자분들한테도 그 제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실은 정말 앞으로 큰 사회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금전적으로도 지금 제가 최근에 아는 분이 본인이 차라리 치매인 걸 인지를 하면 괜찮은데 네.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경계성 치매일 경우에는 본인이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갖고 그분은 거의 보이스피싱처럼 해갖고 수억 원을 인출을 당한 케이스가 있고 가족이라고 그래서 항상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간병인이랑 해서 같이 이렇게 아들이랑 짜고 그러니까 짜고 이렇게 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앞으로 생겼을 때 미리미리 어떤 법률적인 안전책을 할 건지 그 안전책을 해서 성년 의견을 한 그 사람이 또 이걸 악의로 또 사용을 했을 때 또 제3자는 어떻게 또 그거를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 제 주변에 보면은 재산을 갖다 만약에 장남이 성년 후견이나 이걸 했는데 처분이나 이거를 이무를 했을 경우 차남이나 뭐 시집간 누나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많고 좀 한계도 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뭐 선고 4년 받았다고 하는데 4년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4년밖에 안 되구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전혀 없고 심지어는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이렇게 뺏겨서 그분 재산이 없어갖고 네. 제대로 된 시설로 가시지도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 케이스들도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지금보다는 앞으로 10배, 100배 더 많이 발생할 일들이라 이런 거 관련된 우리 안전책이라든지 각각의 케이스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본인이 그 치매에 걸린 상태가 돼버리면 상당히 그게 뭐 이런 위험이 굉장히 증가될 수 있고 네. 어차피 뭐 그거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그 재산에 대해서 믿을 만한 그 가족분들끼리 의논해서 어떤 방법을 정해놓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를 그 돌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각각의 상황에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대응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편안히에서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향후에 저희 편안히 플랫폼 방문해서 의견도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가지려고 하는 각종 상품들이나 또 우리 내부 전문가분들의 각종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4년이라는 처벌이 너무 좀 짧아서 너무 맞습니다. 아쉽고 그렇죠.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그게- 너무 좀 네. 내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억울한지. 차라리 4년 주고서 돈 못 받느니 꿀밤 몇 대 때리고 돈 받을 수 있으면 대부분의 차라리
그렇게 피해자들 하죠. 차례다 그걸 네. 원하시고 근데 아마 이런 경우에 경제적인 보상을 아마 거의 다 못 받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는 예. 물론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돈을 써버리고 뭐 없는 경우가 예.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감옥 가겠다 이러면 끝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유아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편안